창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지금도 컨테이너 창고는 그대로. 진이야. 지금 이 까만색 커버로다가 씌워져 있는 이곳이 농막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물론 철거되고 없어졌지만 여기가 이제 농막이 있던 곳이고요. 그 바로 옆에 이와 같이 창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창고하고 여기 이제 농막이 이렇게 같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없고요. 어느 날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대집행 계고장하고 이행 강제금 통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건축주분을 만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검은색으로다가 지금 이 지면을 이렇게 덮어놓은 이곳이 농막이 있던 곳이고요. 바로 그 옆에 이와 같이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하고 그 당시에 농막하고 나란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농막은 이제 철거가 됐죠. 그리고 이 농막을 설치하면서 최초 준비했었던 수도 시설, 그 다음에 전기, 지금 저기 있는 그 전기가 이쪽으로 전기도 이제 끌었고요. 처음에 이제 잘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정화조도 여기다 묻고 이런 시설들을 다 설치했지만 지금은 물론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농사를 지면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창고에는 건조기라든지 농기구, 과수농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더 많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연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창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수농사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농막하고 창고하고 많이 판단을 했더라면 당연히 우리 농막이 더 필요하지만 이 창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일을 직접 겪은 K씨를 만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노후를 꿈꿨던 우리 K씨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농막을 이제 구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입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는 보시다시피 전체가 가수원입니다. 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쉬고 그래야 되는데 쉴 만한 장소도 없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고 그래서 농기계 보관과 농약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이 옆에다가 제가 설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농막을 처음에 이제 구입하실 때 네. 이런 거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막에 대한 규정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네네네. 6평 미만 20평방미터까지는 네. 행정관청에다 신고사항으로서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제재도 없이 바로 저도 그때 구매해서 농막을 구매해가지고 여기다 설치하고 네. 바로 평면도 하고 설치도 배치도를 가지고 평택시청 건축가에다가 신고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그렇게 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와서 이걸 감독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그죠? 우리가 설치 신고를 하러 갈 때 평면도 하고 배치도를 가져가면은 보통은 일단 처음에는 해주잖아요. 예. 나중에 그 이행 과정이 적절한지 하는 거는 그 후에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 관청에서 보통 예. 감독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농막하고 지금 이따가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저 창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농막하고 창고 이 두 가지를 다 구비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창고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데고 네.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제가 휴식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간단한 식사도 하고 또 생리현상도 또 처리를 해야 되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농막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농막 6평 20평방을 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막과 창고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구매해서 네. 설치해서 여기서 생활을 했죠. 네네네. 농막을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렇게 이 편의시설이 구비된 농막에서 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느낌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아, 일을 하다가도 쉬고 싶으면 들어와서 네네. 쉬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씻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농막은 그땐 필요했죠.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농막이 없으니까 씻으려면은 집에 가서 씻어야 되고 휴게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네네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방문한 건 아니고요. 네. 2년이 지나서 가설물 축조 신고를 갱신을 하게 됐어요. 2년이 네, 지나서요. 네, 네, 갱신을 할 때 행정청에다 갱신 신고를 내니까는 행정청에서 항축도면을 보고 창고하고 농막이 동시에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규를 위반한지 알았어요. 아 그때서 네, 비로소. 네, 네, 그때 행정공무원이 하나를 처리하라고 하니 네. 저는 창고는 필요하고 농막도 필요한데 어떤 걸 처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과하고 있는 휴게 시설을 처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막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이 농막이 그러니까 주거를 하거나 예, 또는 예. 잠을 자거나 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예, 있고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고 하니 사람이 여기서 자고 기거하고 있는 걸지 알고 기거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뭐 선택권이 없었군요. 예, 예. 창고나 농막 중에서 무조건 네, 농막을 농막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하라고 예, 예. 했던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정적으로 대집행 계고장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랬다는데 네, 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한 건가요? 동시에 부과한 거 아니고요. 예. 내가 대집행 계고서를 접했습니다. 네네. 60일 동안에 이거를 철거하지 않으면은 네. 행정청에서 철거 비용을 강제로 징부하겠다는 게 이행강제금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내 손으로 철거를 당할 수가 없어서 네.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이행강제금도 규정을 보니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5년 동안 부과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부과 규정이 바뀌어서 소멸될 때까지 부과하더라고요. 아, 네. 그 당시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부과하면은 10번을 부과받으면은 사는 것보다도 비싼 돈을 부과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농막을 처리하게 된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해할 예, 수 예. 있게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 계고장을 부과하고 예. 그거를 이제 이행 안 하면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이 강제금을 부과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5년, 예. 이제 현재는 계속 예, 소멸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형사적으로 또 예, 고발까지. 건축주도 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민사상 형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이 고발이 예, 되니까 예. 범칙금이 일반적으로 이거 위반을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겠군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건축주 고발한다는 소리에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셨나요? 아니면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셨나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사항은 아니었고요. 네. 주변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니 행정청을 이길 수 없다. 네. 네가 법규를 위반하였으니 법규 위반한 사항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여 네. 농막을 처리하게 된 거죠. 네, 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내가 위반한 사항인데 제가 위반해 놓고 이거를 대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 네, 네. 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없는 거죠. 예, 예.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준 대로다가 할 수밖에 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예. 없었다는 거죠. 네. K씨는 결국 2천만 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농막을 500만 원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행정청에서 지도를 받고 자진 철거하고 강제 철거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하셨나요? 행정청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하여 저는 철거하기는 그렇고 하여 네. 구매자를 직접 찾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네네, 매각하셨군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또 매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제값을 받기는 좀 어렵게. 그렇죠. 급하게 이제 구매자를 막 그렇습니다. 수소문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셨군요. 예, 그 당시 그러면 그거를 원래 처음에 그 구입할 때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구입하셨어요? 처음에 농막은 1,800에서 2,200만 원 하고요. 네. 농막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화조도 설치하고 지하수도 파고 네. 한전에 이래서 전기도 전기도 들어와야 설치하고.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타 비용이 한 300 들어서 2,500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정작 급하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구매자도 찾지 못했지만은 네.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도
값을 제대로 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네. 2,500만 원에 사신 거를 그러면 예. 500만 원에 파신 거군요. 그 제가 파실, 급하니까요. 파실 때 그 안에 뭐 집기류, 그러니까 뭐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 소파 뭐 이런 소파 뭐든지 다 좋습니다. 다 그냥 일괄 다 예. 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마음이 많이 쓰리셨겠어요. 짠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했던 이 장소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2년 동안은 네. 행정청에서 신고를 하고 사용하였던 곳이라 네. 저는 일을 하다가 여기서 쉴 수도 있었고 또 간단한 식사도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농막 설치의 기본 취지잖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좋았었는데 네. 갱신 신고하러 가니 안 된다고 하니 예.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는 하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을 마치고 쉬고 싶어도 네, 네.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집까지 다시 가야 되고 지금은 이 농막이나 휴게 시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처음에 농막을 설치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어떤 아마 이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이랄까 네. 또는 본인이 느끼는 소회랄까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가수원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네. 행정청에서 필요한 휴게시설이나 창고나 이런 관련 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 네. 내 나름대로 편리한 시설을 갖췄다 보니까 음,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급하게 매각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생기고 그랬던 건데요. 네. 아마 행정청에다 제가 자주 문의를 해서 관련 사항을 더 알아보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내 나름대로 편리한 시설을 찾다 보니까 음, 내 나름대로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지금의 경제적인 손실도 생기고 네. 그런 시행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규정에 따라서 뭐로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그 공부할 책임은 본인한테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행정기관에는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뭐라나 민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걸 기대하긴 사실 어렵지만 그거를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일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거는 그죠? 우리 그렇죠. 마음속에 늘 있는 거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어떤 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농막이 됐든 체령 쉼터든 충분히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씨의 사례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설 건축물을 2개 운영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막은 농업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쉬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주거 목적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농막의 법적 정의를 알아야 하고요. 농지법상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 목적 사용이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중복 문제, 농막은 1개만 운영해야 합니다. 농막 하나, 창고 하나 운영은 안 됩니다. 대집행계고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이고 자진 철거 기한을 부여한 후에 강제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법 위반 시에 매년 반복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K씨처럼 농막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만으로도 수년간 상당한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농지에 숙박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2025년부터 신설된 체류형 쉼터 제도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숙박이 허용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전자책과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에, 구입 전에, 또 등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합법 구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